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비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홈케어에 대한 궁금증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1일 1팩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1일 1팩을 해서 피부가 좋아질까요? 진료방에서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거나 간질간질한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께 여쭈어보면 1일 1팩을 하고 피부에 무언가 올라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팩은 우리 피부에 수분감을 주며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팩은 기능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팩의 기본적인 제형과 성분을 확인한 후 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팩은 바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화장품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어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처럼 매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필 오프 형식의 팩을 자주 하다 보면 과도하게 각질이 탈락되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코팩과 같은 피지를 흡착하는 종류의 팩은 피부를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모공이 자극이 되면 모공이 더 넓어지실 수 있습니다. 또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오히려 과영양 공급이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자외선에 노출되어 열감이 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이나 감자 등의 피부를 진정시키는 천연팩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단 천연팩을 할 때 천연팩의 재료는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재료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농약 등이 피부를 자극하여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재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료를 섞어서 넣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재료를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알레르기 피부염이 일어날 경우에 무엇 때문에 피부염이 발생됐는지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연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세안을 해내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는 맹신은 버리셔야 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식물성 원재료를 피부에 직접 바르시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나 알러지가 유발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팩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손등이나 팔 안쪽, 목 등과 같은 연약한 피부 부위에 10분 정도 발라 놓으신 후에 빨개지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 반응이 없다면 안심하시고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어낼 필요 없이 그대로 바르고 자면 되는 수면팩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낮 동안 지친 피부를 수면 시간 동안 수분과 영양 공급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로 개선시킬 수 있는 원리인데요. 특히 피부 재생이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활용한다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용 시에 성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지 되며 매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되고 모공 막힘 등을 통해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수면팩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1팩 후에 피부에 열감이 생기고 홍반이 생기거나 가려움증, 따가움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끝이 노랗게 곪는 모낭염 등이 올라오는 것 같으시면 1일 1팩이나 수면팩 등의 사용은 중단하시고 피부과에 빨리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내 피부가 민감성 피부인지 확인해보는 체크리스트 항목인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시면 팩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시트 마스크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지루 피부염이 동반된 민감성 피부인데요. 학회에서 받는 고가의 피부과 전용 진정 제품이라고 써져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지만 자고 일어나면 피부에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오곤 합니다. 이렇듯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팩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외선에 노출된 후에 열감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오이나 감자를 이용해 천연팩은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각질 제거제를 이용하여 피부의 각질을 문질러 내면서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하는 것을 피부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즉각적으로는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시지만 이는 내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장벽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각질이 얼굴에 많으면 화장도 들뜨고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각질을 다 제거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질은 제거해야지 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각질층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나 세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유해주는 공간입니다. 또 각질층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각질층이 형성되고 죽은 각질은 떨어져 나가기를 자연스럽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각질을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각질이 부각되어서 화장도 들뜨고 피부가 굉장히 당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질을 과도하게 제거하기보다는 이러한 각질이 왜 피부에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 안쪽에 염증성 반응들이 유발이 되면 피부에 과도하게 각질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저 원인들이 해결이 되고 보습이 잘 된다면 각질 부각이 완화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피부 보호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 안쪽으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게 되어 피부는 점점 민감성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피부 장벽은 그 어떤 좋은 보습제를 바르더라도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를 이용하여 피부 노폐물을 꼼꼼하게 세안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약해보면 각질이 들떠 보이면 접촉 피부염 등의 피부 염증이 기저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무리하게 각질 제거는 하지 말고 미온수로 저자극 세안을 하고 보습제를 얇게 여러 겹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줍니다. 아니요, 저는 지루 피부염이 동반된 민감성 피부여서 코 주위만 이중 세안으로 꼼꼼하게 하고 각질 제거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얼굴에 편편사마귀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약해진 피부 장벽 때문에 편편사마귀가 더 번져버릴 수 있으시므로 각질 제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집에서 하고 있는 홈케어가 정말 내 피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 비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